남성적이면서도 도회적인 느낌? 은근히 화가 많아. 저라는 사람을 거짓없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가 아니었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또 상상을 하죠. 꿈꾸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재훈의 상상은 어나더 레코드에서 그리고 오늘 트위터 블루룸에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1시간 동안 오늘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주간지 시네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금 보이시죠? 제 옆에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의 주인공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8월 18일에 OTT 시즌에서 독점 공개가 되는데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훈 배우님, 윤단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트위터 블루룸은 처음이시죠? 네. 네, 약간 지금 살짝 긴장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트위터 블루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나더 레코드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하트 장인답게. 네, 윤단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어나더 레코드 연출을 맡은 윤단비라고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 다큐인 듯 다큐 아닌 시네마틱 리얼 다큐멘터리라는 독특한 수식어를 자청한 작품인 만큼 역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더라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파수꾼으로 데뷔한 이재훈 배우의 장편 데뷔작부터 감독 그리고 제작자로서의 확장을 알린 언프레임드까지를 아우르면서 현실과 상상 그리고 창작자와 사람 이재훈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재훈 배우님께서 직접 이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의 관전 포인트를 한 1분 안에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사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선은 제가 나오니까 네. 제 얼굴이 많이 나오죠, 감독님? 안 나오는 프레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 90분의 어떤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타 제가 다른 곳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어나더 레코드를 통해서 저의 어떤 진면목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이재훈의 얼굴이 한 프레임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장면이 없는 영화는 재훈 배우님의 필모그래피에서도 단연 1등이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저희가 그 샵 에스크 이재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지금도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건 초반에 빨리빨리 보여드리라고 배웠습니다. 어나더 레코드를 본 직후 시청자들이 느꼈으면 좋겠을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표정으로요? 감독님도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초반에 우리 감독님 너무 힘들어요. 일단 배우님만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자, 시즌에서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 편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관객의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점잖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이재훈 배우님의 오늘 다양한 표정은 이따가 점점 더 제가 좀 더 끌어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영화의 개성이라고 하면요, 영화적인 어떤 장치들이 반복이 되면서 리듬을 이룹니다.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치들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감독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 어떤 컨셉의 작품일까요? 일단은 키워드 자체가 이재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재훈 배우의 이제 일상을 담아내면서 이제 동시에 감독으로서의 이제 제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재훈 배우의 모습 그리고 이재훈 배우가 이제 상상했던 어떤
꿈들 아니면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픽션으로 함께 이제 다큐멘터리와 이제 픽션 장면들을 좀 결합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큐와 픽션이 공존하는 작품. 아마 영화를 직접 보셔야 그 느낌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재훈의 진실 리트머스라는 타이틀로 어나더 레코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이재훈 배우의 진심을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이 두 분의 조합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분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걸까요? 이 작품의 시작부터 좀 들려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남매 여름밤을 찍을 때 그 전작 영화를 찍을 때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30대 남자 배우랑은 이제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나더 레코드에 이제 이재훈 배우님이 이제 출연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고 그러면은 이재훈 배우님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 또 내 식대로 한번 카메라에 담으면 새로운 얼굴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로 선뜻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너무 좋다 제안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하기로 했다. 네. 이재훈 배우님 어떠세요?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 이 어나더 레코드에 이렇게 출연 제안을 받고 어떤 연출자분이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또 남매의 여름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봐서 너무 좋은 작품이죠. 윤단미 감독님하고 같이 하면은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편안하고 진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이렇게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연출을 해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해주신다고 해서 진짜 저는 나의 이제 준비는 끝났다.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된 것 같아요. 구애의 메시지가 통한 거군요. 그쵸. 네네네. 이재훈 배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단비 감독님이 2020년 8월에 개봉한 첫 장편 데뷔작이 남매의 여름밤이란 작품이고요. 네. 살던 집이 네,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살던 집이 철거가 돼서 아버지를 따라서 여름 한철 동안 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된 남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아련하고 애틋한 성장 드라마,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 이제 첫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훈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결심할 정도로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하게 되신 거예요? 평소에 이재훈이란 배우가 감독님께 어떤 이미지였나요? 일단은 지금도 필모가 많지만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되게 못 보여준 게 엄청 많다. 또 이런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가 이제 되게 이제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배우시고 질문이 어떤 거였죠? 이재훈 배우의 매력을 이미 충분히 말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보여줄 게 한참 많이 남은 배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좀 그게 더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번 작품에서 이제 이재훈 배우님은 실제의 나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나의 역할을 연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 역을 연기해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작품의 시나리오에서의 그 캐릭터를 뭔가 고민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혹은 배우라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 감독님이 만들어준 어떤 그 세계 안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작품을 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움이 좀 많았다. 네. 그래서 막 찍으면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차기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어필하고. 근데 일정이 다음번 빼곡하세요. 아니, 일정이 그렇지 제가 끼어들 않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님 빨리 시나리오 쓰고 네. 계시죠? 네. 네, 시나리오 다 쓰고 계시다. 네. 네, 그래서 30대 남자 배우 뭐 이런. 30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빨리 쓰셔야겠다. 맞네. 네, 다음 작품 기다립니다.
그래서 윤단비 감독님이 이 어나더 레코드에서 이재훈 배우의 정말 첫 출발부터 보여주세요. 진실 리트머스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단편 영화부터 그 스토리를 보여주십니다. 양경모 감독, 김유경 PD와 함께 지금까지 이제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이력들도 소개가 되는데 네. 뭐 또 블루룸에 나오셨으니까 이 진실 리트머스 어떤 작품이었는지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이재훈 배우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그런 여린 친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게 좀 엇나가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근데 또 단순히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을 그 주인공이 이루지 못한 그 순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엔딩을 또 보여주는 작품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와, 네.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와, 또 쉽지 않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재훈 배우의 가장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한복판에서 네. 대단한 장면이 있는데요. 뭐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고 또 네. 영화를 통해서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과 지금 제작사 하드컷을 만들고 계시고, 네. 우리 이재훈 배우, 그리고 파수꾼 때부터 윤성현 감독, 박정민 배우와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 어나더 레코드, 맞아요, 이런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서 네. 박정민 배우와 이런 이제 수다도 나누시고, 네. 그래서 어나더 레코드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단비 감독이 이재훈 배우에게서 좀 눈여겨본 면모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동료를 만들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동료들과 계속 무언가 작업하기를 꿈꾸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이름을 좀 붙여보자면 남들과 함께하는 일에 좀 남다른 존중과 애호가 있는 사람. 이 배우 이재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재훈 배우님 좀 어떻게 느끼세요? 배우라는 일을 하면서 개발된 자질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면모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현재까지도 우애를 다지면서 계속 가는 저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본성이 묻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제가 일하는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좀 되게 오래 가는 편이에요. 예.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윤단비 네. 감독한테도 또 하자고. 이제 못 벗어나요. 어떡해요, 감독님? 저는 그 하드컷 이제 인터뷰 했을 때도 그 첫 단편을 함께한 그 감독님하고 PD님하고 이렇게 제작사를 차리셨다라는 게 네. 되게 놀랬었거든요. 저도 감독님도 함께 하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하드컷의 식구들과도 벌써 15년 이상이 됐네요. 예. 그리고 같이 또 뭐 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또 오래됐고, 지금 함께하는 또 매니지먼트 팀의 식구들도 다 저랑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런 인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저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훈 유니버스 JCU 꿈꾸시는 것으로. 네, 네네. JCU는 계속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청룡영화상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네. 또 구애를 하셨어요. 구애 전문가세요. 그래. 유명한 배우와 꼭 함께하고 싶다고. 네네. 네, 이제 애정을 고백을 하셨고 네. 탈주라는 작품으로 성사가 맞아요. 됐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본인이 좀 저돌적이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 진짜 하는 게 저의 어떤 꿈이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봐오면서 이렇게 배우를 꿈꾸게 된 것도 그들하고 함께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상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니까. 그래서 저의
또 다른 또 뭔가 목표나 혹은 바람이 있다면은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하는 거, 예, 아,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루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더 많은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훈 배우가 구애를 쉬질 않으세요. 네. 감독, 뭐 배우, 제작자, 매니지먼트까지 다 운영하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 있구나. 저도 지금 새삼 확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 마침 지금 실시간 접속자 수가 1만 3천 명을 네. 돌파했습니다. 누적 접속자 수는 14만을 넘었고요. 지금 하트 막 띄워주고 계신데 우리 이재훈 배우님 같이 좀 날려주시죠. 네. 몇 개의 베리에이션이 있군요. 네. 네. 큰 하트, 작은 하트 골고루 봤고요. 이번 영화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에서 배우 이재훈이 아닌 이재훈에 대한 상상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두 개의 키워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직장인 이재훈. 직장인 이재훈의 모습은 어떨까? 저도 영화 보면서 그 파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일단은 이재훈 배우님 만약에 정말 배우가 안 되고 직장인이 됐다면 어떤 직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세일즈맨? 예, 영업직 사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못 팔고 이제 야근하고 남아서 이거 언제 다 파냐 막 이런 상상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푸념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았을까? 뭐 네. 그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윤단비 감독님은 혹시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절에 직장인의 길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솔직히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입사도 어려웠겠지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좀 진짜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힘들어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나더 레코드 이 편에 이제 회사원이 됐다면 을 연출을 한 다음에 약간 패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약간 야근을 하는 이렇게 생긴 직장인이 있나? 약간 이런 직장인이 있나? 약간 이런. 그래서 이게 맞나? 약간 그게 좀 약간의 이제 좀 마음에 현실과는 걸렸죠. 사내 모델이 되던가 뭐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아. 순탄치 않으셨을 네네네. 거예요. 직장 생활도.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 이재훈 배우님이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자리를 탐내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워낙 이제 하트 장인인 걸 알고 계셔서 우리 이재훈 배우 섬섬 옥수시라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네. 피아니스트 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 피아노를 참 잘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잘 치죠. 네. 야,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 꿈을 이뤄주셔서. 워낙 연주를 잘하셔서. 어떠세요? 어나더 레코드 이후로 피아노를 좀 계속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을 만나서 저의 어떤 꿈을 피력을 했죠. 언젠가는 내가 그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한 곡 정도는 내가 마스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분을 통해서 피아노를 좀 배워보려고요. 배우기까지. 네네네. 근데 진짜 구애를 많이 하시네요. 구애 전문가. 얼마 전에 네. 피아니스트에게도 구애를 하셨던 걸로. 네네네. 네. 파바로티의 성악가에 이어서 그래서 이재훈 배우의 피아니스트 역할을 언젠가 또 제대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또 박정민 배우가 네. 진짜 너무나 멋지게 해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정도까지 나는 할 수는 없다. 근데 그냥 소소하게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또 이렇게 잔잔하게 또 이렇게 쳐주잖아요. 네. 그 정도 한번 꿈을 꿔봅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윤단비 감독님 소회를 좀 들려주시죠. 이재훈 배우의 피아노 실력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되게 아름다운 소음이었다.
괜찮다. 포장이 괜찮네요. 감독님 그래도 너그러우시다. 너그러우시다, 진짜. 시적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실 리트머스에서부터 뭐 언프레임드 그리고 라라랜드까지 어나더 레코드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아우르면서 이재훈 배우의 또 다른 모습을 상상해 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 질문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대 필모그래피에서 본인의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는 누구라고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도굴이라는 작품에서의 강동구 캐릭터가 의외네요. 굉장히 능청맞고 막 까불거리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좀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되게 점잖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게 요즘의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막 까불락거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모습이 저의 요즘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과장하자면 지금 그냥 거의 파수꾼 때 같지 않은가요?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이 초록 셔츠 이재훈 배우님 누가 내일 모레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어머나. 도굴의 영향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하고 있는 또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 그 본 캐릭터 말고 여러 가지 변주를 하게 되는 캐릭터들도 저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 캐릭터에 다가가기 위해서 저의 성격을 좀 극대화해서 또 표현하고 근데 그 극대화된 표현의 모습이 또 실제 생활에도 묻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저의 일상과 혹은 작품 속에서의 모습이 점점 더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생을 살 수 있다는 게 네. 배우라는 직업의 마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어나더 레코드의 오프 더 레코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카메라 뒤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블루룸 시청자들에게만 들려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어나더 레코드 보면서 감동스러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우리 양경모 감독님이 이재훈 배우를 오래 지켜본 동료로서 굉장히 진실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래 지켜본 결과 카메라 앞에서, 대중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평소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적다. 저는 어떤 의미로 더 줄여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자, 그렇다면 윤탄비 감독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곁에서 지켜본 이재훈 배우, 이건 좀 의외였다. 혹시 이런 면이 있을까요? 이건 좀 의외였다. 근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다고 하셨지만 이제 네. 픽션 할 때 그때 그 찍을 때 엄청 되게 몰입을 하셔서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게 근데 너무 미담인가요? 이게 오프 더 레코드 널리 알려줘야 되는 레코드 아닌가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고라고 이제 놀랬던 게 그 회사원이 아까 그 회사원 그이 된 장면에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제 기다리는 것까지만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버스를 이제 탑승을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 순간적인 몰입도가 엄청 높은 배우구나. 약간 아니, 이런 그냥 생각이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한 정거장을 그냥 가버리셨어요. 원래는 그게 계획된 게 아니었고 그냥 어.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이제 기다린다 버스를. 근데 실제로 버스가 왔어요. 와서 탔어요. 타고 실제로 승객들이 있는 버스. 네네네. 그리고 버스 카드가 없었지만 핸드폰에 버스 카드가 찍혀 있는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띡 하고 가서 자리에 앉았죠. 버스는 출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촬영 중입니다. 혼자 마스크 안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가는 사이에 셀카 많이 찍고 그리고 내렸어요. 다른 어떤 동행도 없이 그때 완전히 버스에 혼자 계셨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탈 줄도 몰라가지고 이제 막 현장에서도 막 이제
진짜 가신 거야? 간 거야? 막 약간 이렇게 막 어수선해지고 네. 막 다 놀래가지고 막 약간 그랬던 그때가 되게 진짜 그냥 좀 적당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진짜 불태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컷을 하고 한동안 황당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을 윤단비 감독님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혹시 오늘 블루룸 시청자분들 중에 그때 버스에 계셨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트위터에 제보 남겨주시고요. 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았겠네요. 버스 승객분들이 갑자기 이재훈 배우가 올라타서 셀카를 찍기 시작하는. 저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네,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승객들하고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또 해프닝이 좋은 기억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재훈 배우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롤스크린 앞에서 혼자 앉아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 디렉터 체어에 앉아서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어떤 역할로 연기를 하는 것과 네, 자세를 잡고 앉아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좀 겸연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 금방 적응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감독님께서 되게 잘 편안하게 이끌어주세요. 예. 그리고 사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감독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 물어봐 주신 거에 있어서 그냥 가감 없이 좀 이상하거나 좀 부정적이면은 잘 알아서 이렇게 잘라 주시겠지. 그런 그냥 뭐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나의 그냥 뭐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진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재훈 배우님은 평소에 남에게 내 속마음 이야기하는 것이 좀 편한 편이세요? 아니면 낯을 좀 가리는 편이세요?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예.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로하고 그건 저를 잘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예, 좀 저는 그런 게 학창 시절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왠지 우리 윤단비 감독님도 MBTI로 치면 I, 많이 I로 가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많이 아입니다. 예, 사실 보기보다 들어주는 거에 더 익숙하시고 많이 고민 상담해주는 편인 우리 이재훈 배우가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요? 일단은 좀 자주 이제 만나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는 이게 딱 뭐 슉 갑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카메라 이제 돌리는 느낌을 최대한 없애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렉을 돌리려고 그런 식으로 좀 하기도 했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영화에는 또 앞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아주 반가운 게스트들이 등장하는데요. 초반에 등장하는 게스트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죠, 이재훈 배우님? 박정민 배우죠. 네, 파수꾼의 그분 네, 박정민 네.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영화 초반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복도에 가서 파수꾼의 그 유명한 한 장면을 네. 이제 깜짝 재현을 해주시는데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아는데요. 자, 원작과는 살짝 다른 해석을 가미를 하셨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해프닝과 기획의 과정이 있었기에 네. 그런 장면이 탄생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감독님? 그러니까 파스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여쭤보고 이 장면 한번 찍어보자 한예종에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박정민 배우님도 그렇고 이전 배우님도 약간 당황하시긴 했는데 하니까 이제 또 되게 몰입을 해서 이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그때의 그 찍었을 때의 상상과 그 감정 상태로 딱 몰입을 해서 첫 마디를 딱 뱉는 순간에 잘 몰입이 되는데 박정민 배우가 토라져서 가는 순간에 바로 몰입. 네, 몰입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자체 컷을 하셨던. 자체 컷을 하게 돼. 네. 여러분들 살짝 소개해 드리자면 요즘 광풍인 어떤 비엘의 향기가 0.1초 정도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소개를. 맞네요. 예. 저는 그래서 너무 또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 역시 제작자이고 감독님이셔서 정확히 트렌드에 지금 부합하는 와. 또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좀 더 본능적인 것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워낙 이제 두 분의 관계를 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이재훈의 입장에서 박정민 배우를 앞으로 영화에 단 한 번만 캐스팅할 수 있다고 하면 네네. 어떤 배역이나 장르를 맡기실 것 같으세요? 진한 멜로요. 네. 혹시 상대역은? 저요.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왜 진한 멜로 맡기고 싶으세요? 일단 박정민 배우한테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와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 진한 멜로의 박정민 배우의 모습과 그 향기가 짙게 묻어나는 캐릭터는 생각해 보면은 뭐 많지 않나? 정말 없다. 그렇네요. 예. 네네네. 그래서 진짜 그 뜨겁게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금 무언가 성장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이런 사랑 이야기로서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딱 드는 것 같아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정말 해보셨던 것 같아요.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네, 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또 박정민 배우님을 향한 구애가 완성이 됐고요. 네, 멜로드라마 이재훈 감독의 박정민 배우 주연의 멜로드라마 네. 왠지 성사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헤드라인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데뷔 때의 나와 지금의 나, 혹은 29의 나와 39의 나, 그 사이에 여전한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우선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막 단편 영화 찍었을 때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또 필모그래피를 쌓는 과정, 군대 다녀와서 지금까지 쭉 또 달려온 시간을 또 되짚어 보면은 그 영화를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은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우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면은 쉬고 싶거나 처지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맞아요. 너무나 좋은 작품들을 극장에서 보고 나면 다시금 막 와, 나도 저런 작품을 찍고 싶다,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막 샘솟으니까 그런 초심이 매 순간 저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혼자서 뭔가 이런 몰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작품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양상불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만드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 혼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또 의지하고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작품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네. 달라진 것 같은. 주변을 더 맞습니다. 살피는 네네. 지혜가 생기신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이건 저는 윤단비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랄까요, 감독님의 전작인 남매의 여름밤을 좀 떠올려 보면 이 옥주와 동주라는 남매가 그 여름 한철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이잖아요. 혹시 이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에도 감독님이 느끼신 이재훈이라는 배우의 어떤 성장 모먼트, 성장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영화도 우리가 이재훈 배우를 성장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예전 과거부터 이제 좀 미래의 이야기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목표하는 지향점까지 이제 훑어가면서
거기서 이재훈 배우의 이제 어떤 성장점들, 성장 과정들을 좀 지켜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정확히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에서 비춰지다가 조금 어떤 나의 이야기를 좀 새로운 포맷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변화로서의 성장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만약에 이재훈 배우님이 투명망토를 얻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어나더 레코드에서도 그런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해주세요. 더 소통하고 싶고 더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가끔은 사라지고 싶은, 가끔은 보이지 않고 싶은 그 배우라는 직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양가적인 감정을 들려주시거든요. 네. 만약 투명망토가 오늘 생긴다. 블루룸 끝나고 뭐 하시겠어요, 이재훈 배우님? 제? 이렇게 부끄러운 상상을 하게 되네. 뭐길래요? 저기,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냥 명동 항복판에 가서 길거리 음식 다 하나씩 사 먹는 거. 네. 길거리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재훈 배우님? 저는 가장 저의 최애는 떡볶이고요. 음. 네. 두 번째는 핫도그. 아, 네. 요즘에 극장 가서 많이 먹어요. 아, 네. 극장 가서 네. 팝콘, 어. 그리고 무가당 탄산음료. 무가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 예, 제로? 제로 칼로리 있는. 그리고 소떡 자주 먹습니다. 네. 휴게소에서는 소떡 바이시고. 네. 휴게소에서는 또 호두 과자를 제 퍼스트고요. 네, 극장에서 요즘에 저는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분들이 왠지 디테일을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핫도그 소스는 어떻게 뿌려 드세요? 핫도그 소스는 저는 두 가지, 케첩과 그 머스타드를 이렇게 두 줄로 나란히 긋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아, 나란히. 꽤 정교하게. 네,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최근에는 그럴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촬영하고 있는데 저런 거 사 먹는다고 아닌가?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네. 더 많이 제약이 생긴 게 사실이죠. 네. 네. 투명망토가 생기면 간식이 먹고 싶다는 게 왜 이렇게 짠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분들이 샵 에스크 이재훈으로 정말 많은 질문 남겨주셨고요. 뭐 태국, 필리핀, 해외 시청자분들도 많은 메시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극한의 과몰입러님께서 남겨주신 러브레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이재훈 배우님이 직접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 파란 줄입니다. 재훈님, 잘생겼는데 예쁜데 귀엽기까지 해서 제 심장이 볼모로 붙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같은 시대를 살아줘서 고마워요. 평생 팬으로 살겠습니다.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레이션 하듯 너무 감미롭게 읽어주셨네요. 진짜. 이런 팬레터들이 네. 여럿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하나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러브레터에 대한 답신으로 또 아까 하트를 또 날려주셨네요. 제가 이 기세를 몰아서 이 러브레터에 대한 답신으로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네네네. 네, 우리 이재훈 배우님의 사역사색 어나더 포즈 네.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독 이재훈, 제작자 이재훈, 배우 이재훈, 네. 그리고 사람 이재훈의 4가지 포즈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윤단비 감독님의 디렉팅과 네. 네, 액션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냥 레디 액션만 하면 되겠죠. 디렉팅 할 필요 없겠죠. 자,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감독 이재훈부터 가겠습니다. 감독 이재훈 레디 액션. 컷! 좋았어. 빨리 다음이요. 빨리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배우 이재훈 버전 가겠습니다. 네, 배우 이재훈 레디 액션.
아 이거 배우 이재훈은 급격히 사랑스러워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제작자 이재훈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레디 액션. 오늘 제작자가 저렇게 제작자는 이래서 현장 관리하겠나요? 조금 카리스마 있어지고 싶었던. 네네. 네. 마지막으로 사람 사람 이재훈. 이재훈 너무 궁금합니다. 감독님 액션 해주시죠. 네, 사람 이재훈 버전 가겠습니다. 네, 레디 액션. 아, 컷.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나더 레코드 행사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네. 사람 이재훈의 약간은 피곤한 상태를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또 이게 후반에 가니까 더 저를 놓게 되네요. 네. 네, 사역사색 어나더 포즈 여러분 블루룸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네. 캡처해서 어나더 레코드 샵 달아서 공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이재훈 배우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시즌에서 2번, 3번 봐주실 거예요. 네. 이어서 제가 관객분들의 질문 소개를 해드릴게요. 팬분들이 정말 센스가 넘치신 게 이번 작품은 이재훈 배우의 상상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상상 또는 가정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리님께서 언젠가 영화관 사장이 된다면 첫 상영작은 어떤 걸로 틀고 싶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이재훈 배우님 그리고 윤단비 감독님도 들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관 사장이 되어서 첫 상영작을 튼다면? 감독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 질문인데 열차에 도착 맞나? 제목 열차의 도착이요. 한번 틀고 갈까요? 1893년 리미에르 형제 어. 시작 열차의 한번 이제 도착. 딱 거창하게 네. 이 극장 느낌으로 일단 이 괜찮다. 극장은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자, 우리 이재훈 배우님 어떤 작품 틀까요? 저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몇 년 전에 뉴욕에서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죠. 7월 4일. 근데 7월 4일이 또 제 생일이에요. 그날 혼자서 이제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극장에 그 굉장히 오래된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봤지만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해서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좌석에 앉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손 붙잡고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극장 네, 너무 영화를 로맨틱하다. 네.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예, 영화를 본다, 필름으로 영화를 본다라는 것 자체도 그런데 같이 보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았고 그 좋은 기억으로 다시금 찾아와서 이 작품을 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언젠간 저도 그런 영화관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진짜 그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줬었던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틀으면은 어떨까 그런 지금 상상을 하게 되네요. 잘 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근데 공교롭게 이쪽은 아트 시네마, 이쪽은 또 실버 영화관 쪽으로 잡으셔가지고 같이 운영합시다. 네. 맥이 좀 다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사이좋게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크리스탈님께서 네. 두 분이 마음이 지치거나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있는지 그런 때도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그럴 때는 또 어떤 영화를 찾아보시는지 궁금하시대요. 나를 위로해주는 영화, 힘들 때 틀게 되는 영화가 있을까요? 감독님은 저는 약간 지치거나 당연히 공허할 때가 되게 많다라기보다 누구나 이제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럴 때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좀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그 아이언 자이언트 다시 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그냥 뭔가 엄청 순수한 그 관계가 맞아요. 되게 이제 위로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채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윤단비 감독님의 추천작 아이언 자이언트였고요. 네. 뭐 이거는 제 뭐 팬분들이 또 많이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떤 공허하거나 이런 좀
처지는 그런 시간들이 만약에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저에게 좀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은 여행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좀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곳 중에 저는 홍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8, 90년대에 나왔었던 이런 홍콩 영화들에 대한 아, 굉장히 로망과 네. 그런 상상이 네. 되게 깊게 있어서 지금도 역시 홍콩을 가면은 마치 그 중경삼림의 그렇죠. 홍콩의 도시가 네.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또 팬분이 중경삼림 티를 만들어 주셔서 선물해 줘서 스파이스 티를 아니 중경삼림 오, 티를 네. 어디서 얻으셨나 했었는데 그 예, 그래서 그거를 이동희 배우 만날 때 입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네. 어나더 레코드에 등장합니다. 그 네네. 티셔츠가. 오, 네. 그래서 홍콩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왕가희 감독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런 공허함을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왕가위 감독님 특유의 스타일 그리고 네네. 이제 그 홍콩 영화들의 감성이 지금은 또 사라진 지 오래인데 네네. 혹시 감독 이재훈, 제작자 이재훈에게는 그 비슷한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혹시 소망이 있을까요? 분명히 소망이 있고 오.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 또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시네필로서 접근을 할 때 왕가희 감독님 작품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또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런 작품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또 친구들이 이런 또 영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과 그리고 만들어 주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피력합니다. 네. 아, 이어서 라라랜드 라이언 고슬링 외에도 탐나는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솔직히 너무 많죠. 예.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에서 네. 나왔었던 그 캐릭터 혹은 저는 이제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를 헐리우드 작품을 통해서 보면서 자라온 세대니까 세대여서. 그래서 그분들의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다 진짜 다 거쳐가고 싶고 나도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알파치노의 역할 중에 혹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 2에 대해 그런 모습 아직은 그런 좀 뭔가 노련하거나 이런 중후함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면은 네. 그렇게 알파치노의 이제 대부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상상을 하네요. 근데 말론 브란도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대부 원에서의. 아까 배우 이재훈으로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네. 대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티님께서는 어나더 레코드에 등장하는 이재훈의 여러 상상, 이재훈의 여러 역할 중에서 가장 좀 마음이 가거나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그게 누구였다 찝어주셔도 되겠고 혹은 어떤 순간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이 지켜보시면서 이 순간 참 좋다, 이 순간에 이재훈 배우의 모습 참 좋다 생각하실 때 있었을까요? 저는 그 회사원이 된 이제 이재훈 그 씬을 찍을 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분량들을 이제 찍고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너무 지친다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앵글 잡자마자 되게 약간 아드레날린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약간 힘을 되게 낸 장면이라서 네. 그 장면이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되게 텐션도 올라가가지고 막 배우님 너무 좋다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너무 좋다고 계속 호들갑을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세요, 이재훈 배우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영락 없는 감독님이신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다큐는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끄집어내면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일 텐데 이 픽션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그려낸 어떤 세계와 그 구도와 그 화면에 대한 어떤 때깔 그리고 이
이 인물이 어떻게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에 대한 것들의 상상과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딱 모니터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재훈 배우님도 그럼 같은 순간을 꼽아주신 걸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훈별님이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곧 뭔가 면접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네. 이재훈 배우님이 평소에 촬영이나 뭐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이 많이 될 때 긴장 푸는 비결, 긴장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비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긴장을 푸는 방법,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면접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냥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긴장이 되겠죠. 예. 근데 또 면접이 있을 거예요. 네. 또 당신을 찾는 그런 직장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당신을 놓치면 그 회사가 바본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지금 이 순간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 캡처돼서 전국의 이 구직자들이 퍼져나갈 것 같은 네. 굉장히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네. 저도 윤단비 감독님처럼 아드레날린이 살짝 솟아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심오한 질문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네. 두 분께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이걸 세 가지로 꼽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 그냥 세 개를 한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꼽아볼까요? 근데 좀 너무 그냥 전형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가족 사랑 시간 이렇게 가족 사랑 시간. 가족 사랑 시간이 남매의 여름밤이네요, 감독님. 그런가 봐요. 네. 완전 이게 정답이네. 예. 저는 그냥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냥 필름? 예. 필름으로 사실 뭐 찍을 수도 이제 없는 이제 시대가 됐죠. 시대가 되었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보존이 돼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계속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또 충족감은 또 남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 네. 저는 필름은 남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막을 수 없는 영화 사랑.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 이재훈 배우님 뭐 대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멜로드라마 언제 찍으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또 행운 하트님께서는 팬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이 어떠세요? 우선은 지금 찍는 드라마도 그렇고 다음에 찍을 또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품도 사랑 이야기가 전혀 없네요. 하지만 저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예, 윤단비 감독님 작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 있나요? 지금 쓴 건 없는데 근데 되게 비참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비참한 사랑. 뭔가 예. 약간 상처받기 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되게 약간 왠지 곧 만약에 멜로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신다면 윤단비 감독의 작품에서 좀 비극의 사랑을 이렇게 좀 우는 꼭 보고 찌질해도 싶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박제해두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곧 9월에 이재훈 배우님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뭘까요?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에 팬미팅을 열게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두근거리고 우리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시면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미팅 스포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바람이 여러 군데서 속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있을까요? 일단은 하루에 이제 2회 공연을 하는데 그 2회 공연에 각각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의 한 분은 이 어나더 레코드에 나오시네요. 여기까지.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쉽사리 예측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분이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갔더니 없으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속았네라고 환불 이런 거 요청하시면 안 돼요? 네,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배우 이재훈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앞으로 배우 이재훈의 앞날은 영화로 치자면 어떤 장르일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스펙타클 판타지. JCU의 완성을 향해. 네. 감독님은요? 저 배우 이재훈 앞에 근데 좀 약간 이상한 얘기긴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재훈이라는 이름 앞에 배우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 이재훈? 귀염 뭐 이런 것처럼 배우 그냥 이제는 배우란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배우 이재훈 배우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 이재훈. 안녕하세요. 배우 배우입니다. 괜찮아요. 입에 착 붙네요. 풀 네임이 네. 알겠습니다. 이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에 담긴 단 하나의 화두를 정리하자면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가 이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신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이재훈 배우 그리고 윤단비 감독께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영화 만들기 앞으로 어떻게 더 오래 건강하게 재밌게 하실 작정인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최선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계속해서 뭐 영화와 뭐 드라마 이런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좋은 작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작품들에 대한 참여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많이 저를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좀 끄집어 당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저는 표현할 게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저를 뭐 발견해 주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신인 배우 이재훈이었습니다. 예. 우리 윤단비 감독님도요? 저는 일단 겁내지 말고 하자. 겁내지 말고 뭐 진짜 앞으로의 되게 긴 인생을 봤을 때 뭐 지금은 어떤 한 실패가 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 순간 잠깐 삐끗했네? 그냥 이 정도의 되게 어떤 경력 한 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일단은 새로운 것들 그리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내자. 약간 이런 목표로 계속 이제 영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까 곧 면접 보신다고 했던 분들 이 노하우를 잘 갖고서 면접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나더 레코드 이재훈으로 오늘 지금까지 1시간 꽉 채워서 두 분과 수다 떨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요.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네. 진짜 너무 빠르다. 네. 와. 이재훈 배우의 남다른 상상과 또 그것을 구현한 윤단비 감독의 남다른 연출력은 8월 18일에 OTT 시즌에서 독점 공개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자, 끝으로 두 분 블루룸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한 소감과 끝인사 남겨주시죠. 이번에는 감독님부터 들려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여러 행사들을 했는데 이 시간이 제일 저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고. 근데 머리에 남는 건 지금 그 제작자 이재훈 이것밖에 지금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이미지가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꼭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쉬웠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나더 레코드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보시면 그 제작자 이재훈 짤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트위터 블루룸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어나더 레코드의 이재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떨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라는 사람을 정말 거짓 없이 진솔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를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 어나더 레코드를 봐주신다면 저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끝인사까지 두 분 다 너무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 역시 너무나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아, 트위터 블루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다면 앞으로 시내21이 함께하는 블루룸 라이브 토크 쭉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훈 배우님 굿나잇 인사 한번 날려주시죠. 오늘 하시는 거 진짜 많네요. 여러분,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성적이면서도 도회적인 느낌. 은근히 화가 많네. 저라는 사람을 거짓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가 아니었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또 상상을 하죠. 꿈꾸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